네, 연초부터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쟁이 일어나면서 출구 전략이 다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긴급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가의 표현대로라면 느닷없다라는 말이 적절할 정도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부분이 지금 벽두부터 나온 건가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네. 아마 투자자분이라든가 이런 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가 지금 일부 시각대로 된다면 상당히 올해 그 증시에서는 최대 화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이 논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지난해 그 마지막 회의 때 그 연준 회의 때 고용 목표제를 도입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주가 돼서 소위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겠습니다는 인플로이먼트 타겟팅은 아마 페드가 올해 사실 그 중앙은행이 설립한 지 10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페드의 역사상 보면 가장 획기적 조치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때 그 세부적 내용에서 기준금리는 실업률이 6.5% 떨어질 때까지 지금의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것이 그 인플로이먼트 타겟팅입니다는 양적 완화 정책은 사실 고용 목표와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일말에 있어서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이렇게 그 좋을 때는 기준금리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양적 완화 정책은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운영해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다우지수가 오늘 자막에서 나가고 있으면 13,400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연초에 올라가서. 네. 그리고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지난해 3분기 성장률 3.1% 기록한 점을 감안해 볼 땐 잠재 성장률 이미 웃도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회수해서 물가 안정과 이런 것을 같이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쟁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구 전략을 쓰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가 된다면 출구 전략이 바로 추진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정치라든가 경제 입장, 특히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출구 전략 한동안 기억 속에 사라지셨을 겁니다. 아마 이 출구 전략 얘기가 가장 많이 거론됐던 데가 2010년도 상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출구 전략이 퇴조하면서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이 2차, 3차, 4차 무기한 이런 쪽으로 해서 유럽이기와 함께 다시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그 후에 그 비상대책이 이렇게 추진하는 상태에서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아마 기억 속에 사라졌을 거로 이렇게 생각되시는데요. 사실상 출구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으로 기준금리를 좀 인상한다든가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이러한 대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금리 인하를 좀 동결한다든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한다든가 하는 현 상태 유지 이런 쪽이 바로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모습 보면 크고 작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종료 이 논쟁과 더불어서 재부상하고 있는 이 출구 전략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구 전략 너무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라서 그 개념을 잘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립해 보죠. 한 3년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출구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까 하는 개념 정립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구 전략을 위기에서 빠져나온 대책 이렇게 이제 엑시트니까 지하철에서 이 지하철 나가는 문구를 보통 엑시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본다면 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각국들이 추진했던 그 대책은 전부 위기에서 빠져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출구 전략이 아니라 그동안 비상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상대책이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풀었습니다. 물가 올라가겠죠? 자산분의 거품이 생기겠죠? 금리가 제로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자산과 차입에 레버리지가 일으키면서 상당 부분 부동산이라든가 주가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서 미리 이것을 예방하는 이러한 그 대책이 바로 출구 전략이다 해서 그 개념이 상당히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말하는 얘기는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대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바로 위기 이후에 비상대책이 함께 내보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의 의미로 출구 전략을 좀 제약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추진하는 시기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별이 굉장히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각국의 경제정책에서 선진적인 국가냐 아니면 후진적인 국가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시기와 추진하는 시기는 별개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비상대책은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안고 있죠. 비정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금리를 한 단계 내리는 게 아니라 서너 단계씩 내리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쇼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금리를 하고 그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해서 마니테이션 재정 적자의 화폐화를 도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자체 대책은 시장과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추진하는 대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책은 비정상적 대책이기 때문에 비정상적 대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상 부작용을 많이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출구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너무 늦게 마련하면 부작용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은 위기가 끝나기 이전에 마련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마련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비상대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포함하기 때문에 역시 출구 전략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강도 있는 대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추진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위기에 싹이 이렇게 위기 극복에 싹이 돋는 그린슛 단계에서 돈을 환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면 다시 싹이 노랗게 질리는 그린슛이 옐로우 위즈가 되는 시든 자체가 돼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시기와 이것을 추진하는 시기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일반적인 인식은 출구 전략을 마련하면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는 이 출구 전략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각국의 선진 능력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시기를, 그 구별하는 시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의원님 말씀드리려면 이 출구 전략을 언제 마련하느냐가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마련하는 시기 자체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건가요? 아무래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놓고 추진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출구 전략은 어느 정도 위기 극복의 3단계로 볼 때는 유동성을 극복하는 단계, 시스템을 극복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물 경제의 침체를 회복하는 단계 2단계로 본다면 대체로 보면 유동성을 극복하고 시스템이 가닥을 잡히는 그래서 실물 경제에 고개를 드는 이 시점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다 해서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시기는 어떠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비와 전년 동기 방식이 2분기 연속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봐도 미리 마련했던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비와 전기비 방식에 있어 동시에 사실상 2분기 연속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올 때 이것을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렇다선 치더라도 부작용이 인플레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2분기 연속 성장한다 하더라도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 수준이 사실 잠재 수준에 육박하는 정도가 됐을 때는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졌을 때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왜 출구 전략이 이렇게 나오냐면 지난해 2분기에 미국 경제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성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2분기 플러스 성장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에 미국 경제 확정치가 3.2%입니다. 미국 경제 잠재 수준이 지금 3%니까 이거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느닷없이 월가에서 느닷없이 이런 표현이 들 만큼 이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전 논쟁이 바로 페드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 있기 때문에 네.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이 지금 증시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출구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단계적인 경향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속 시원하게 완샷으로 진행자께서 이제 술을 안 드시겠습니다. 저희 언론인 같은 경우는 술을 먹더라도 완샷으로 이렇게 먹는 거 각오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출구 전략을 추진하면 시원하게 추진해라 하면 시원하게 추진하면 위기 극복에서 다시 또다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출구 전략은 완샷 하는 식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출구 전략을 추진해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출구 전략을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는 대체로 4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 대책에 관련 없는 휴유증들, 이것을 이런 이제 착시 여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상대책과 관계없는 부분을 걷어내라. 그래야지 비상대책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인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 지금 이제 조기 종료가 바로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됐다가 중단하자 하는 게 바로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양적 완화 정책 풀린 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린다. 바로 FRB에서 지금 고용 목표자 관련해서 바로 요 대목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일으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고용 목표자가 기준금리는 6.5%까지 떨어질 정도로 실업률이 묶여도 돼. 양적 완화 정책은 고용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바로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먼저 가져가고 마지막에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를 FRB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대책이 바로 고용 목표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되고 출구 전략까지 시행이 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대목은 이제 시간을 갖고 아마 논의가 많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회수, 그 다음에 출구 전략 추진 이런 것이 출구 전략도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본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론적 근거가 약하신 분은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되니까 증시에 안 좋습니다. 이런 건 아니다. 기본 바탕은 경기 회복과 위기 극복이 기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나오면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점을 감안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심적 충격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출구 전략도 경기 회복과 위기 극복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를 튼튼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면 사실 상당 부분 중장기로 보면 증시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양적 완화 정책이 중단되고 금리 인상 같은 시나리오가 될 때는 사실상 재테크 환경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저금리, 저성장 이런 측면에 왔던 측면이 상당 부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테크 환경에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에 나오는 시점에서 실제 가시화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자분이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러한 그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쟁과 함께 재부상하고 있는 출구 전략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